가계부를 쓸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쌤정입니다. 오늘은 가계부를 쓸지 말지 거기에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자가 되는 거겠죠. 이 부자가 되는 거 이꼬르 순자산이 많은 사람이죠. 단순히 한 달에 뭐 1,000만원, 2,000만원 번다, 이게 부자는 아니잖아요. 반대로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은행 대출이고 은행 대출 갚고 나면은 지분은 별로 되지 않아요. 그런 거를 저희가 부자라고 하지는 않겠죠. 그래서 부자는 순자산이 높은 사람인 거고 저희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, 그러면 어떻게 가계부를 잘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는 매달 수입이 있죠.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. 거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지출,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저축이라고 표현을 하죠. 개인들은 요거를 월 단위로 하게 되죠. 이게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쭉쭉쭉 쌓일 거란 말이에요.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저희의 순자산은 이제 저축들의 합인 거죠.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, 저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가계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가계부의 역할은 수입을 올릴 수는 없죠. 이 지출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. 서로 각각 따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순자산이 있고 저축 금액이 있는데,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명히 다른 거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순자산이다,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계부를 써요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한 번은 써보세요. 솔직히 한 번은 좀 그렇고, 언제까지 써야 되냐 하면은 과도한 소비가 없어질 때까지. 가계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, 그거를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비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 시점에서 가계부는 더 이상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요.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죠.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들었어요. 더 건강해지려면 식단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죠. 근데 내가 건강해져야지 하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건강검진만 받아요. 건강검진만 받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지진 않죠. 계속 건강검진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투자에 대한 지식들을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한다든지, 여기에서 이제 얘는 다 잡았으니까 얘를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시간 동안에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. 야, 그래서 너는 어떡하냐?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제가 예전에 썼었던 가계부예요. 이거를 지금 여기 가장 빠르게 된 날짜는 15년 1월로 돼 있기는 한데 그 전부터 다른 가계부 앱들 되게 많이 썼어요. 이 시절만 해도 문자 자동 인식되는 게 굉장히 핫한 기능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자 인식은 따로 쓰지를 않았어요. 대신에 매일매일 좀 기록을 제가 직접 타이핑하면서 썼습니다.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사용 내역들이 굉장히 단촐하죠. 제일 많이 나간 게 소카 굉장히 많이 탔어요. 이때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10월까지만 쓰고요. 그 뒤부터는 쓰지 않습니다. 크게 가계부를 쓰지 않고 카드를 긁어도 지출이 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이제 과소비하는 습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죠. 사실 4년이 시간이면은 습관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. 대신에 제가 챙겨보는 거는 있어요. 제가 챙겨보는 거는 저의 자산 내역을 봅니다. 여기로 돌아와서 자산을 체크하는 건데,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실제로 따로 관리합니다.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표에 따로 정리를 하고요. 연간 얼마를 벌어서 뭐 무슨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,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죠. 개인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개인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는 현재 내 순자산을 보여주고요. 이 자산에서 이제 부채, 남의 돈, 그리고 순수한 내 돈, 순자산,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5천 있으신 거죠.
그리고 이분의 가계부, 이분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1월 달에 9 정도 같이 있었죠. 네, 그래서 뭐 약간 좀 마이너스가 났나 봐요. 마이너스가 났더니 이분은 이렇게 됐습니다. 마이너스 20만 원이 내 돈에서 까이고 예금에서 까였겠죠.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. 이 두 가지, 나의 순자산과 나의 저축,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장부는 이렇게 양식이 다르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시점, 날짜가 하루밖에 없죠. 그리고 이 가계부,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물결이 있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간이고요. 얘는 시점이다. 시점과 기간의 차이다.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이거 가계부 안 쓴다 그랬어요. 가계부는 안 쓰는데 이건 챙겨봐요. 매달. 이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야겠죠. 가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바꿨다든가. 예, 그러지 않는 이상 얘는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이것과 나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,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하나 더.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요즘 이슈랑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링크를 통해 가지고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